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무릎 관절증,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 주겠다 하는 내용의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함께하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무릎이 많이 아프죠. 이것을 무릎 관절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또 수술을 받지 못하다 보니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무릎 관절 수술 지원을 통해서 노인 건강을 보장시키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근거 법령을 보시면요,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여기에 대한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사업비가 약 30억가량 배정이 되었습니다. 29억 9천만 원인데요. 매년 이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26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난해 수술비 지원 인원이 약 2,200명 정도가 이 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받는 형태는요, 민간경상보조와 국비 100%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업 집행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여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실 때 신청일 현재 기준입니다. 만 60세 이상. 그러니까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만 60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르는 지원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상 질환,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급여 내에서 인공관절 치환술, 그러니까 슬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이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수술비 지원의 범위는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또 수술비까지 지원해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 한도의 실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것은 간병비,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그리고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 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이런 내용들은 지원 제외가 되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지원 절차는요, 먼저 지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의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또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의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신청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는 지원 대상자,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적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요. 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한 다음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로 추천하는 것이죠. 이후에 재단에서는요, 보건소로부터 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열흘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의료나눔재단은요,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 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지원 대상자는요, 통보를 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버리면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술비 지원은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 그러니까 내가 수술 받은 병원에서 무릎 관절 수술비 본인 부담 청구서, 그리고 전산으로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 사본 이렇게 첨부를 해서 재단에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에서는요, 수술비를 신청한 그 달에 바로 다음 달 10일까지 의료기관에 송금해 주는 것입니다. 청구서는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1번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재단으로 추천하죠. 그러면 재단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보건소에 다시 통보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는요, 지원 대상자를 실제 신청한 대상자에게 통보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대상자는 여기에 표에 보시듯이요,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수술비를 재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요, 의료기관에 수술을 한 병원에 수술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지원해 준다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술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요,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 관절 수술 지원서를 작성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가 있고요. 신청자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해 줄 수도 있고요.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상반기 내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반기라 하더라도요, 10월 이전에는 대부분 소진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예산이 소진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산이 소진되었으니까 내년에 신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비 서류는요, 무릎 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그리고 진단서 한부, 여기에서 모든 서류는 최근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한 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 지원 신청,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릎 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라고 해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접수 현황을 보시면요, 10월 6일 이렇게 4사람이 수술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10월 7일 한 사람, 10월 8일 한 사람, 그리고 10월 12일 또 한 사람, 이렇게 신청 접수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업무 협약을 하고 있는 병원의 리스트도 나와 있는데요, 업무 협약 병원을 보시면 서울에는 강남 베드로병원부터 시작해서 부산의 가불록산병원, 대구의 보강병원, 인천의 더 드림병원, 광주의 광주 21세기 병원, 대전의 글로벌 튼튼병원, 울산의 참바른병원, 경기의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 이런 식으로 전국의 업무 협약 병원의 리스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 이런 지원 내용을 모르시고 무릎 관절 수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괴로워하셨다면요, 이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확인하셔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꼭 지원 받으셔서요, 더 이상의 통증, 더 이상의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